하이. 안녕하세요. 네. 새해 인사드릴게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. 새해 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 깡통 전세 뭐죠? 깡통 전세. 말 그대로 깡통이 돼버린 전셋집.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전세 보증금을 다 내고 들어가서 살고 있었더니 이 집이 나중에 경매가 되거나 아니면 내가 나올 때가 됐는데 이게 깡통이 돼버린 거야. 아니면 알고 봤더니 처음부터 깡통이었어. 속이 빈 거를 깡통이라고 하잖아. 그럼 나 빈손으로 나온다고? 그 전세 보증금 못 받고 나오는 거지. 그 바로 얼마 전에 기사 나왔잖아. 그것 때문에 당신이 물어보는 거 아닌가? 그렇지. 근데 깡통 전세집을 소개하면서 그걸 숨겼다는 거지. 숨겼다기보다는 집주인은 숨겼겠지. 근데 이제 그 부동산 중개인한테 이제 책임을 물은 거잖아. 기사에 났던 거는. 근데 부동산 중개인은 자기가 이제 그 설마 이게 나중에 깡통 전세가 되지는 않겠지라는 그러한 것도 있을 수 있었고, 그 어쨌든 좀 약간 그 방만하거나 방심하다가 그냥 그렇게 소개를 해준 것 같아.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 사례에서는 뭐 전세 그 들어있는 기존에 전세 들어있던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야. 그러한 사람들한테 돌려줘야 될 그 보증금의 총 합계액이 얼마인지를 부동산 중개인이 굳이 얘기를 안 했던 거지. 그러니까 이 사례에 나와 있던 그 건물은 되게 큰 건가 보더라고. 나중에 경매로 팔렸던 금액이 48억 원. 그러니까.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대출금이 22억 원.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, 그 보증금 못 돌려받은 이 사람 이전에 더 먼저 들어가서 선순위권자였었던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가 29억 원. 그럼 합의 51억 원이지. 근데 이제 48억 원에 팔렸으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후순위니까 못 받았던 거지, 한 푼도.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억울하니까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할 때 이 얘기를 해줬더라면 내가 그렇지. 안 들어왔을 거예요 라고 그렇지, 하면서 그렇지. 이제 청구를 한 거야. 그러면은 어떤 걸 조심해야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야? 그러니까 이제 그 임차인들을 위한 팁이 있을 거 아니야. 당연히. 임차인은 첫 번째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 건물이 이제 다세대 주택이냐 다가구 주택이냐를 먼저 확인해야 돼. 첫 번째 팁이야. 다세대냐 다가구냐 어떻게 구별해요? 다세대는 그러니까 한 건물 안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호실의 그 집들이 있다고 쳐. 뭐 18개의 뭐 호실이 원룸 있다고 같은 쳐. 거? 그렇지. 원룸이 18개가 있는 이러한 큰 건물이 있다고 쳐. 많지. 요새 대학가에도 많고. 굉장히 많지. 그리고 이러한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문제가 안 돼. 다세대 주택이 뭐냐면은 18개 호실에 그 방이 있다고 쳐. 그랬을 때 1호부터 18호까지 다 따로 등기가 돼 있는 것을 다세대 건물이라고 해. 다 따로따로 등기가 돼 있어? 호실별로. 그러면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겠네? 그렇게? 그렇지. 내가 만약에 101호를 들어간다 했을 때는 어느 건물에 101호 이렇게 하면은 부동산 등기부에 딱 그게 나와. 오호. 소유자가 누구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. 대출금 채무가 얼마인지가 나와. 그러니까 101호에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대출금 채무가 얼마인지만 확인하면 돼. 그치? 그 101호의 시가가 알 수가 있잖아. 101호의 시가가 뭐 5억 원인데 기존의 대출금이 2억 원이다. 그럼 내가 보증금을 3억 원 미만으로만 하고 들어가면은 비교적 안전하지. 5억짜리 원룸도 있어? 있을 수 있지. 그렇구나. 그 다음에 다가구는? 다가구 주택은 1호부터 18호까지 다 들어있는 똑같은 건물인데 이게 각 호실별로 등기가 안 돼 있어. 그냥 1호부터 18호까지 그 구획만 방이 돼 있을 뿐이지, 나눠져 있을 뿐이지. 그냥 하나야? 통짜배기로 등기부 등본이 딱 하나로 돼 있는 거야. 오호. 그걸 다가구 주택이라고 해. 그럼 그건 등기부 등본 때 보면 101호, 102호 이렇게 안 나와 있는 거겠네? 그렇지. 그냥 건물 주소만 나와 있는 그렇지. 거야? 몇 번지에 있는 건물 이렇게 나오지. 근데 자, 근데 그러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
건물주가 나중에 돌려줘야 될 채무가 대출금 채무는 똑같은 요령으로 부동산 등기부를 띄워보면 나오지만 다른 호실들에 들어있는 임차인들에 대해서 돌려줘야 될 보증금 채무가 얼마인지는 안 나타나 있지. 그치? 다가구는 그런 단점이 있네. 그런 단점이 있지? 왜냐하면은 그 다른 호실에 들어가 있는 그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의 총액을 이 집으로 감당해야 되거든. 한 채 한 개 집이니까. 호실이 아니라 그렇지. 각 호실별이 아니라 이 건물 전체로 그게 그냥 담보를 해줘야 집이 되잖아. 하나야. 그랬는데 그 하나의 집이나 마찬가지니까 하나의 집에 방을 쪼개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 방에 들어있는 그 보증금 액수를 알 필요가 있는 거야. 그거를 그러면 중개사가 알려줘야 되는 거구나. 그렇지. 근데 그래서- 안 알려줬구나. 그렇지. 아까 그 경우는 그런 거지. 그래서 아까 내가 처음에 첫 번째 팁은 뭐라 했어? 다가구와 다세대를 구분하자. 이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건물이 다세대 건물인지 다가구 건물인지를 일단 구별해야 되지. 다세대 건물이면 비교적 위험성이 적지? 내 호실만 보면 돼. 그렇지. 근데 다가구 건물인 경우에는 뭘 물어봐야 돼? 첫 번째, 부동산 등기부를 띄워서 대출금 채무가 얼마인지 확인해야 되지? 그치? 대출금 두 번- 채무도 나와요? 등기부 등본에? 전체 아. 건물에 대해서 전체 건물을 담보로 해서 집주인이 보통 저걸 쓴다고 대출금을 쓴단 말이야. 아하. 그러니까 거기 다 나와 있어요. 그러니까 일단 그 채무니까 이 건물로 감당하는 채무니까 그거 확인해야 되지. 두 번째는 다른 호실에 들어있는 그 102호부터 118호. 그렇지. 내가 101호면은 102호부터 118호까지 들어가 있는 임차인들한테 줘야 되는 보증금 총액이 얼마입니까? 라고 누구한테 물어봐? 중개사. 중개인한테 물어보거나 집주인한테 물어봐야 되지? 그렇지. 그 다음에 요 두 가지는 건물로 감당해야 되는 채무지? 네. 근데 이 채무가 뭘 뛰어넘으면 안 돼? 건물 가액. 그러니까 총액. 건물의 시가도 시가. 물어봐야 되지. 아. 그렇지? 이러한 것들을 집주인이나 아니면은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면서 계약 체결할 때 그거를 써달라고 하면 잘 안 써줘. 아, 그래? 그치.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녹음해 두면은 도움이 크게 되겠지. 아, 그럼 다가구일 경우에는 이 건물의 시가가 얼마인가? 그렇지. 그리고 대출금이 얼마인가? 그렇지. 그럼 나머지 102호부터 118호까지 보증금이 얼마인가? 그렇지. 그 세 가지만 알고 들어가면은 나중에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겠지. 그걸 계약서에는 잘 안 써주니까 녹음을 해놓는 게 좋다. 그렇지. 원래 임대차 계약서 그 끝에 뒷면에 특약으로 보면은 해주면 안 되나? 그렇게 해도 돼. 근데 만약에 이게 특약으로 넘어가면 뭐 어떻게 책임을 진다. 최고지. 근데 그렇게 써주는 집주인은 안 거의- 써주겠지? 안 써주지. 그럼 딴 데 가봐요. 그러는 거지? 나도 뭐 사건을 많이 해봤지만 그렇게 써주는 경우는 못 봤고. 그리고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중개하는 그 물건, 그 이제 부동산에 관한 중개물에 대한 설명서를 뒤에 첨부하게 돼 있단 말이야. 근데 거기에는 그 이 집에 대한 상황, 뭐 여러 가지 뭐 습도가 어쩌고 뭐 물이 새고 안 새고 이런 그 물건의 현황을 쓰게 돼 있단 말이야. 그래서 거기에 써도 돼. 근데 공인중개사들이 그걸 써주는 좋은 분도 있지만 깜빡 잊거나 아니면 좀 안 쓰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. 그럴 경우에는 뭐 일단은 나중에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진단 말이야. 그렇구나. 그지?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거 물어봐도 되나요? 네. 아까 그 통짜배기 건물하고 다세대 건물하고 내가 건물주가 안 돼봐서 잘 모르겠어. 이해가 안 가는데 왜 다세대로도 하고 다가구로도 갖고 있고 막 그래? 그냥 다세대로 하는 게 편하잖아.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건물을 지었어. 18개의 집이 들어가 있는 건물을 지었다고 쳐. 그랬을 때 이거를 내가 건물 진 다음에 분양을 할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101호부터 1호부터 18호까지 다세대. 미리 다 등기를 따로따로 해두는 게 좋겠지. 그래야지 분양을 할 테니까. 분양이 쉬울 테니까. 근데 어떤 사람은 나 이거 내가 그냥 소유하고 있을래 다. 그냥 난 임대만 주고 싶어. 그러면은 그 18개 호실이 들어있는 그 건물을 통째로 소유하고 있다가
통째로 매각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지. 아, 통매각. 말로만 듣던 통매각. 분양이 아니라. 그러면은 그 전체 호실을 자기가 다 소유가 있으려면은 굳이 각 호실별로 등기를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겠지. 비용도 들거니와 어허. 그 경우에는 1세대 다주택자로 돼버려. 그래서 나중에 통매각할 때 어떻게 돼? 양도세, 중과세에 해당이 된단 말이야. 아, 그럼 다주택자가 되는 거라고 다세대를 갖고 있으면? 그렇지.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거를 다 나눠서 그 등기를 해서 다세대 건물을 가지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겠지. 어차피 매각을 할 거니까. 매각을 할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. 그러니까 그거는 그 자기의 계획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겠지? 간물주들의 계획에 따라 달라지는 거구나. 그치. 우리도 아니야. 되고 싶은데 우리는 너무 그런 거 고민 안 해도 돼. 되게 좋다. 고민 안 해도 돼서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야지. 그래. 우린 그런 고민 절대 하지 말자. 역시 당신이 최고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. 마인드 바꾸고 싶다. 그래. 오늘은 다음에 또 봐. 여기까지. 오케이. 안녕. 안녕.